안녕하십니까. 관광과 문화관광, 문화와 관광이죠. 문화관광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11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 강좌가 참 싫겠지만 촬영을 하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무지 싫습니다. 지난주차부터는 되게 촬영하기 싫어가지고 미루다가 당장 내일 내일부터가 우리가 13주차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찍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울하게 하는 거는 코로나가 다시 난리를 치고 있죠. 300명이 넘고 부산도 한두 명 나오더니만 이번 주부터는 열 몇 명, 오늘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18명이 나왔다고 그러고, 이번 학기는 어찌어찌 갈 거는 같으나 다음 학기는 진짜 무슨 휴직을 하든지. 동영상 강의는 저는 솔직히 싫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막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동영상이랬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큼 막 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갑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교재 5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51페이지 고용효과에서 순환과정을 통하여 고용 창출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설명을 했고요. 밑에 고용 형태는 두 가지자. 그래서 직접 고용과 그 밑에 있는 2차 또는 간접 고용. 직접 고용은 수도 없이 얘기한 거죠. 원론 시간에도 얘기를 했을 거고 다른 과목에서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 여행사 등에 직접 고용이 되는 거죠. 지금 여행사 같은 경우는 올 12월까지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버티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태까지는 간판은 내걸고 폐업 신고를 안 했는데, 아마 이게 이렇게 대량으로 확산이 되면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 3위 업체인가 4위 업체인가요? 참 좋은 여행사에서는, 참 대단한 기업이죠. 그 기업은, 그 여행사는 신문 기사만을 가지고 접했을 때 유럽에 가서 작년 초인가요? 작년 말인지 초인지 나라 이름은 생각나는데, 유럽에 가서 유람선을 타다가 유람선이 전복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사망을 했죠. 근데 여행사 대표가 직접 거기까지 날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도 하고, 경찰들한테 부탁도 하고, 우리나라 조사단들한테도 협조를 하고,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면서 기업가로서 보기 드물게 그런 행동을 해서 참 멋있는 기업이다, 저런 여행사는 괜찮은 여행사가 될 것 같다 했죠. 근데 지난주인가가 아마 내년도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지난주 기준으로 그 여행사에서 발표한 거는 내년도에는 백신도 나오고 어쨌든 치료도 나오고 풀어줄 거다. 6월, 7월, 8월 거를 예약금 10,000원, 많아야 하나 여행을 못 가게 되면 예약금은 전액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았죠. 근데 예약하는 서버가 마비가 됐어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 10,000명 이상이 동시 접속을 해야만 서버가 다운된다고 그러죠. 근데 10,000명 이상이 접속을 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런 기발한 발상,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도 먹여 살리고 여행사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받는 거죠. 누구나 생각하듯이 저도 그렇게 내년 하반기에는 슬금슬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여행사가 직접 자기네 여행 상품을 이용해서 사고가 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직접 날아가서 그걸 했다는, 그게 저인데, 지금은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지금 여행박사라는 일본 전문 여행사, 베트남 전문 여행사, 굉장히 힙한 여행사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새 네이버 자회사로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자회사에서는
아예 구조조정을 해서 10명만 남기고 다 했죠. 그러니까 옛날 사장이 돈을 나한테 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하고 꾸려갈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팀장이나 그런 것도 직원들이 투표에서 자발적으로 뽑고 굉장히 재미나게 여행사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확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M&A를 통해서 흡수를 했죠. 근데 뻗지를 않고 그냥 정리를 해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딴 얘기입니다만, 훌륭한 기업은 기업가 정신이죠. 앙트라프르너십, 그러니까 직원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행 박사도 그렇고 참 좋은 여행사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참 좋은 여행사 같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당장이야 뭐 취직 걱정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기업의 오너가 될 사람이 많겠죠. 기업의 규모가 뭐 크든 작든 간에 오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여행업 관광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면, 여행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너십이 기업가 정신을 투철하게 해서 직원들이 자율 근무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도 많이 내고 해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급여도 많이 주고, 특히 여성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아마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기업으로 소문이 났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너가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더라고요. 전 바뀐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왔죠. 첫 번째고, 그렇게까지 해보는 거고, 두 번째 얘기는 뭘 하려고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나마 지금 유지되던 게 호텔들이었는데, 여행사, 항공사, 호텔들도 이제 타격을 받게 생겼죠. 오늘 출판사에서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요즘 또 기말이라 많이들 오셨는데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서 왔는데, 자기는 부산에 내려올 때 힐링하러 간다, 서울은 너무 많아서, 부산은 만에 한두 명이니까 해운대에서 조용히 혼자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그러려고 왔는데 18명 계속 문자가 오는 거죠. 힘들어졌어요. 또 당면한 과제는 저는 진짜 수업이 하고 싶어서 계절학기를 열어가지고 지금 계절학기 수업 한 강좌를 하게 됐는데, 괜히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했다. 근데 뭐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알면 피해가는데 미래는 모르는 거죠.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그래 어쨌든 내가 벌린 일이니까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뭐 1학기 또 경험을 했고, 코로나 경험을 했고, 2학기도 코로나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뭐 한 학기 더.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대구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조용하다가 또 이렇게 막 나왔죠. 또 이것도 극복을 할 거예요. 조금의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극복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 3월 달에는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무서운 감염원은 여러분 20대랍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많이 감염이 됐었는데, 그래서 많은 병리학자들이 얘기하면 지난번 할로윈 행사 이후로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20대들은 감염이 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감염이 된 20대가 옆에 가서 자기도 모르니까 같이 술 마시고 하다가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약한 사람이면 가족, 부모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라든가 어린아이, 집안에 있는 가족, 친척들한테 감염이 되면 여긴 치명적이 되는 거죠. 20대는 굉장히
옛날에는 그 감염원이 어느 집단으로 확정된, 지금은 그 감염원이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좀 조심을 하세요. 본인 스스로 위해서 가능하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그 의학 저널에서 읽은 건데요, 우연찮게 보게 돼서 봤는데, 특히 20대일수록 감염이 되면 후유증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독일,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감염 환자를 20대를 추적을 해보니까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의학계에 보고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조심. 그래서 오늘도 점심 먹을 때도 식당에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도로 나와버렸,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한적한 그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람 많은데 피하고. 저도 담배를 핍니다만은, 담배 사람들이 모여서 피고 있으면 그쪽에 가서 안 펴요. 담배를 피다 보면, 담배는 보통 둘 셋이서 모여서 피니까 또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당 가서도 하고 있고, 아마 또다시 내년에는 연초가 되면 재난지원금을 또 줘야 되지 않을 건가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다시 여기도 경제 파트입니다만, 경제를 살리는 거에는 관광같이 좋은 게 없다니까요. 제가 관광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이게 안정이 되는 대로 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십시오. 잘 버티시고 조용히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정보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문화, 지금 여러분 프로젝트 했죠. 아마 이걸 보실 때쯤 되면 다 찍어서 될 건데, 부산만의 독특한 문화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독특한 문화는 없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뭐 독특해? 그나마 찾은다면 뭐 감천문화마을, 피난민촌은 거의 유일하죠. 태극동과 그 집단들이 내려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청사도 있고요. 또 부경대 앞에 문화골목인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어요. 아니면 동네 아류라든가 수영 뭐 축제 같은 거요. 그런 거 하는 거고요. 또 굳이 한다면 광안리 불꽃축제도, 교수님 그게 왜 유일합니까? 유일하고 독특하다고 당위성을 붙여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다리에서 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는 관광의 특징성 중에 하나가 GNB라고 그랬거든요. 구라, 뻥. 그죠? 부풀려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있게, 그럴듯하게.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동영상 찍는 거에 좀 흥미를 가졌을까? 그것도 은근히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일이 그 10개 조를 하나씩 다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수업 시간에 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의 선배가 이런 걸 했다고 하겠죠.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찍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과의 한 그 동아리에서는 부산 홍보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뭐 내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광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아까 얘기한 참 좋은 여행사도 다들 넉넉고, 이야 이게 우린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벌써 비록 10,000원이긴 하지만 예약을 받는 거죠. 근데 동시 접촉 투자가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확률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는 여행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로서는 제가 제대로 본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여행 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관광기업이 왜 크냐면 여기선 1차 고용과 2차 고용이죠. 1차 고용은 관광기업에 직접 고용이 되는 거고, 2차 고용은 관광에 뭐 납품을 한다거나 부수적으로 되는 거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자, 관광의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 있고, 세 번째 문화관광효과라고 그러는데, 관광효과 소득 창출 효과. 여기서 보면 관광을 통해 획득한 외화는 기업에 있어 재투자의 재원이 된다.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외국인 관광이 들어오면 국가에 달러가 들어오죠. 외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재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달러가 왜 중요한데요. 예,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통으로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원화는 어떤 나라에서는 환전도 안 해줘요. 그런 나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달러로 갖고 들어와서 여행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달러도 원래는 금본위제였단 말이에요. 금을 갖고, 원래는 미국의 은행에서 금을 이만큼 갖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달러로 바꿔줘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러를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근데 도저히 금이 안 되니까 닉슨 정부 때인가 금본위제 안 한다 해버렸거든요. 한동안 또 세계 경제에 혼란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참 끝내주는 거죠. 미국에서 취한 정책은 뭐였냐면 사우디하고 비밀리에 협정을 맺어서, 야, 우리가 너네 도와줄 테니까 사우디 기름을 살 때는, 그러니까 원유를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게 하자. 그리고 밀약을 맺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기름을, 지금도 기름이 없으면, 석유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죠. 발전도 안 되고 자동차도 안 돌아가잖아요. 필수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원유를 살려면 사우디가 제일 원유를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금본위제를 폐지했지만 그러고 나서 흐지부지 약간 흐물흐물 하다가 다시 기름 살려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경제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니까. 지금도 경제죠. 재난지원금을 주네 뭐네 하는 것도 경제는 무너지면 이제는 옛날하고 달려서 한 번 무너지면 이 경제를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세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망하는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투자가는 당신이 만약에 일본의 10대라면 빨리 이민을 가라. 여기에는 미래가 없다. 네가 30대가 됐을 때는 거지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심하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득 창출 효과에 의해서 외화가 들어온다. 그게 재투자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개발 및 촉진 효과는 개발론 시간에서 했고 했던. 자, 관광의 부정적 경제 효과요. 지역 물가 상승. 상식적으로 오늘은 거의 상식적인 얘기만 합니다. 예, 상식적인 얘기만 해요. 오늘하고 다음번, 이게 13주차고요 14주차 동영상만 하면 끝이 납니다. 지역 물가 상승이 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죠.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관광이 되면 관광지의 물가는 무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가야동 이 골목에 학교 내려가는 길에 물가랑, 물론 대학촌이긴 하지만 횟집이랑, 뭐 저쪽에 무슨 아파트, 반도물 아파트 쪽은 학교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횟집의 가격이랑 해운대 횟집의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게 비싸요? 그 지역의 건물들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에요. 관광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건물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모이는 곳에 와서 장사하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내가 파는 물건값이 비싸야 임대료 내고 내 이득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계절적 수요 편제에 따른 문제. 이게 관광의 부정적 효과죠. 근데 문화관광은 계절적 수요 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 공연이요. 공연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죠. 지금도 아마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 야구요. 가을 야구 할 때 결승전을 할 때는 양팀 붙는 양팀의 경기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한 번은 저쪽 한 번은 이쪽에서. 근데 올해는 가을 야구가 아니라 겨울 야구가 되는,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겨울 야구가 되는 바람에 모든 경기가 고척돔에서 하고 있죠. NC 다이노소스가 이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문화 공연은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화 관광은 무대 작품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브로드웨이 같은 거요. 뮤지컬 같은 거 할 때요. 다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항상 문화할 때 생각하는 거지만 서커스 문화도 있었거든요. 우리 동춘 서커스단 뭐 그런 거. 근데 아무도 거기다 투자를 안 하고 정부도 손 놓고 있는 바람에 사라져버렸죠. 그것도 근데 서커스는 이제 주로 뭐 용인에 있는 그 뭐야 에버랜드나 그런 데 가서 하면 중간중간에 하는데 대체로 중국 기회단들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중국 기회단들이요. 근데 그런 것도 잘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인데,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부분의 비용 증대가 된다. 이건 예를 들어서 늘상 예를 들었던 거죠. 라스베가스에 카지노를 만들고 하다 보면 관광객이 많이 와요. 카지노로 예를 들면. 근데 관광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카지노를 유지하기 위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스베가스시 외곽에 가면 사막에다 또 직원들을 위한 마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상주하고 거기서 주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소방서도 있어야 되고요. 경찰도 많아져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만 이 뭐든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신경 쓴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것에는 그닥 고민하지 말자. 내가 인식을 못해도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거는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보자. 그러면 그게 대박 상품이 되고 그게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에 있어서 제가 요즘 많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요. 쓰레기요. 관광지의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로 창업을 할 수 있다면 대박이죠. 창업이 별거 아니에요. 요새 맨날 라디오나 TV에도 나오죠. 부산의 20대가 마스크 자판기 만들었다고 난리 치잖아요. 시작은 마스크 자판기로 하지만 그거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면 다른 류의 자판기 물건들을 팔 수가 있겠죠.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래대로 하면 그게 심각해진 거는 중국, 필리핀 그런 데로 쓰레기를 우리가 수출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지들도 중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중국 어린애들이 막 그렇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거든요. 아예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죠. 또 필리핀, 동남아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금지시켰죠. 우리는 쓰레기 수거에다가 몰래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출했잖아요. 그러고 난리 치는 바람에 그거 도로 다 갖고 왔죠. 근데 점점 아주 특히 관광지에서 쓰레기 문제는 심각해요. 그게 심각하게 부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관광지는 자연 자원이 원천 소스거든요. 원천 소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자원이 오염이 되죠. 코로나 초기에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죠. 세계 유명 관광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가 생길 지금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닫으니까 공장으로 인한 매연이라든가 그런 공해 물질이 안 나죠. 깨끗해요. 만리장성이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게 누렇고 뿌였던 게 아주 맑게 보이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알죠. 다시 지금은 중국에서 또 공장들이 가동을 하죠.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뭐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최근 들어서는 천리안 위성에서 황사를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위성에서 찍은 사진, 초단위로 쫙 찍은 사진. 그러니까 황사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게 중국에서 생겨가지고 시간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사진이 연속 촬영으로 찍힌 거예요. 여태까지는 중국하고 뭐 얘기를 하고 할 때 뭐 세계 그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그게 꼭 우리나라에서 한 거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 않니? 과학적으로 그게 뭐 우리 거라고는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은 있다마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렇게 천리안 위성으로 찍어서 딱 제시를 하면 깝깝하죠. 어쨌든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2035년까지 탄소 제로, 탄소 배출 제로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올린다고 그러죠. 탄소를 사용을 해서 전기를 만든 거는 그 전기를 쓰면 사용료를 많이 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배터리차, 또 수소차 그런 거 만들어낸 이유가 유럽의 차를 만들어서 팔려니까. 초창기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죠. 유럽은 굉장히 심각해요. 북유럽 같은 데선 남극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남극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갖고 내려오니까 아예 마을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걔네는 눈으로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 앞으로 탄소를 발생시키는 연료를 쓰는 차는 수입 안 함. 차를 팔아야 되니까 배터리로 갈 수밖에요. 수소차로 갈 수. 물론 이제 수소차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죠. 이건 뭐 그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 관광에 있어서 탄소 제출 배로, 관광도 버스 타고 뭐 하죠. 심지어 유엔 총회에서는 유럽의 그 젊은 열몇 살짜리 여자애가 총회에서 연설했죠. 지금 어른들 니네는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오염시키고 있다. 왜 그 금지법을 제정을 안 하냐. 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유럽에서 하는 것 중에, 운동 중에 하나는 비행기 안 타기요. 비행기 한 대가 자동차의 수백 배의 탄소를 배출한답니다. 연료를 많이 쓰니까. 이해하시죠? 자, 비록 그거지만 그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탄소를 배출 안 하는 거, 가장 쉬운 거는 걸어서 할 수 있는 관광.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기로 자동차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차로만, 근데 전기 기차로만 올라가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지만 환경과 연결된 어떤 관광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기서 문화관광론 13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